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프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제 진료실에 얼굴을 좀 이렇게 좁게 보이게 또 리프팅하기 위해서 울세라 서마제와 같은 수백만 원 비싼 시술을 받으러 많이 오시는데요. 이렇게 얼굴을 좀 날렵하게 만드는 데는 반드시 가의 시술만이 답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오히려 아주 저렴하게 간단하게 몇십만 원으로 끝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굳이 시술을 받지 않고도 얼굴이 상당히 갸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얼굴이 이렇게 갸름하게 보이고 좀 날렵하게 보이게 하는 이런 가성비 높은 5가지 시술에 대해서 제가 순서대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을 이렇게 좁히는데 정말 비용은 정말 저렴한데 효과는 가장 좋은, 어쩌면 오늘 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우리가 씹는 근육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발달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오징어를 씹거나 입을 깡 악무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이 근육이 좀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꺼워진 근육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보톡스를 놓으면 근육을 줄이게 됩니다. 보톡스 필러 뭐 이런 것들은 뭐 얼굴을 선풍기처럼 만들고 보톡스는 뭐 주름 없애는데 쓰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본 분들이 꽤 있는데요. 사실은 보톡스의 원리를 알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자, 보톡스를 놓으면 근육이 힘이 약해지죠. 그 근육이 힘이 약해지면 근육은 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다리 같은 거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한번 다리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기부스를 한 달 정도 하고 이걸 뺐더니 종아리 근육이 상당히 얇아져 있는 걸 경험했는데요. 우리 근육은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근육이 되게 크기가 작아집니다. 즉, 이 양쪽 꽉 깨물어 보시면 이 단단하게 만져지는 부위에 보톡스를 놓게 되면 그 근육이 약해지고 그 약해짐에 따라서 근육의 볼륨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논문을 보시면 실제로 보톡스를 시술하고 난 이후에 CT라는 촬영기를 통해서 실제 근육이 얼만큼 줄었는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논문인데요. 자, 실제 환자의 사진을 보시면 전후에 확실히 얼굴이 좀 날렵해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볼륨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에게 15%, 20%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사람 얼굴이라는 게 이 10%만 줄어도 상당히 날렵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톡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원래 뼈 자체가 안타깝지만 뼈 자체가 딱 사각형으로 많이 발달되신 분인 경우 또는 침샘이 너무 비대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사각턱 보톡스에 의해서 반응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얼굴을 좀 가름하게 만드는 데는 사각턱 보톡스뿐만 아니라 침샘 보톡스를 통해서도 얼굴이 좀 가름해질 수 있습니다. 자, 보톡스는 단순히 근육의 힘만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톡스를 놓게 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수치가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근육에도 작용하지만 침샘에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육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 것처럼 침샘 자체도 점점점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바로 논문을 한번 보시죠. 실제 환자 사진을 한번 보셔도 사각턱 보톡스와 한 것과 유사하게 얼굴이 상당히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어떻게 보면 마치 안면 윤곽 수술한 것처럼 보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렇게 막 그렇게 살이 많이 찐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 저도 배도 많이 나오고 좀 살이 많이 찐 편인데 제가 먹는 걸 의외로 좀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각턱도 발달되어 있지만 저는 침샘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이전에 개그맨 김준현 씨 보면 이렇게 이쪽에 침샘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주사 맞는 걸 되게 무서워하긴 하는데 저는 6개월 간격으로 사각턱 보톡스와 침샘 보톡스를 지금 주기적으로 맞고 있고 항상 맞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크기가 서서히 작아지고 이 작아진 것은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까지 그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약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우리가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 6개월 간격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약간 누적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제가 요즘에 유고비 했다가 다이어트 실패했습니다. 다시 묘요가 올라왔는데 이 보톡스는 계속 맞고 있죠. 그래서 보톡스 맞고 한 달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 살 좀 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턱 보톡스와 침샘 보톡스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빨갛게 표현한 이 부분의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이 부분이 좀 가름해지는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체중 감량을 통해서도 얼굴이 상당히 이렇게 갸름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게 되고 그 근육을 키우게 되면 자체에 의해서도 칼로리가 많이 소모돼서 다이어트 효과로 얼굴에 살이 빠지긴 하지만 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죠. 진피내 콜라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통해서 또는 위고비를 통해서 살이 빠진 것과 다르게 운동을 통해서 전체 체중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얼굴이 좋아지는 것은 단순히 굶어서 빠진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피부가 탄탄해지고 진피 콜라겐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얼굴의 처짐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살 빼기는 힘들죠. 그래서 최근 논문에 보면 위고비와 같은 물질을 사용해서 얼굴이 얼마나 조금 가름해졌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 있었습니다. 자, 해당 논문은 아주 체중을 확 줄였을 때 얼굴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얼굴의 각 부분에 점 포인트를 찍게 되고 그 포인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그 변화를 측정했던 겁니다. 좀 어렵지만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사진을 보시면 체중 저하에 의해서 마치 우리가 울세라 써마지 또는 여러 가지 리프팅 시술한 것보다 어쩌면 더 좋게 얼굴이 가름해지고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이긴 하지만 사실상 얼굴에 살이 너무 많고 얼굴 턱선이 좀 무디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진 분들께서 선생님 이거 울세라로 되나요? 라고 물으면 솔직히 그거는 부족하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 운동 또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살을 빼게 되면 위고비 페이스라고 있잖아요. 얼굴살이 너무 빠져서 오히려 약간 더 늙어 보일 수도 있고요. 이 빠짐과 동시에 얼굴이 밑으로 처지고 턱선이 묻어져서 조금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논문에 의하면 적정 수준에서 체중 조절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도하게 체중을 뺐을 때는 볼 쪽에 있는 볼륨이 너무 과도하게 빠지고 처짐으로써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빼지 말고 서서히 조금씩 빼는 게 좋겠고, 다만 요즘에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것들 약물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체중이 확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까 말했지만 다이어트와 동시에 운동을 통해서 진피내 콜라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같이 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일종의 착시 효과일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얼굴 전체 괄호, 세로 비율을 했을 때 당연히 이 세로 부분이 좀 짧으면 얼굴이 좀 약간 넓어 보이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쪽 입술 밑에서 턱 끝까지가 너무 짧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앞에 한번 그림 보시면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약간 길이를 늘려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이렇게 길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을 늘리는데 가장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시술은 이쪽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놓으면 됩니다. 자, 해당 논문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끝에다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넣어서 턱 끝이 약간 길어짐과 동시에 앞쪽 턱이 약간 튀어나옴으로써, 너무 꺼진 부분들이 튀어나옴으로써 얼굴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러면 전체적인 비율이 상당히 좋아져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연구에서는 약 85% 환자에서 48주까지 이런 미용적 개선이 유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턱끝 히알루론산 필러 사용은 턱끝 보형물 수술과 같은 침습적, 영구적 시술을 원하지 않거나 얼굴의 영구적 변화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에게 선호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와서도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시술도 해당 부분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냥 탁 찔러서 하면 거의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간단하게 치료를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실 얼굴을 길게 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옆으로 보시면 이 턱선 부분이 조금, 얼굴과 턱선 부분이 좀 이렇게 무디게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얼굴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이 좀 무뎌지게 되면 얼굴이 좀 둔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굳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플라티스마 머슬이라고 해서 턱선에서부터 목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얼굴을 아래로 이렇게 당기는 형태의 근육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당기다 보니까 이 턱선 부분에 굴곡이 좀 덜 생기게 되죠. 나이가 들면 근육이 좀 이완이 안 되고 좀 이렇게 굳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굳이 병원에 오지 않고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늘려주는 형태로 하면 턱선이 조금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할 때 이렇게 어깨 근육을 늘려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부분 늘려주면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쪽을 먼저 늘리려면 이쪽 손으로 여기 가슴에 딱 대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잡아주고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45도 위로 딱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입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다시 다물어 주세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상당히 긴장감이 느껴질 겁니다. 입을 다시 벌리고
깨물게 되면 느껴지시죠? 이 상태 이 포인트를 찾아서 약 20초 정도 늘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20초간 3번 하게 되고요. 역시 반대편도 역시 어깨를 잡아주고 45도 상방을 쳐다보고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느껴지시죠? 이렇게 해서 좀 나이가 들어서 수축된 부분을 좀 스트레칭해서 늘려주게 되면 턱선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보일 겁니다. 다만 이것은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근육을 좀 늘어지게, 좀 이완되게 해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약간 옆에서 봤을 때 약간 거북목이 되게 하는 거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교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칭과 유사한 겁니다. 해당 부분에 직접 보톡스를 넣은 겁니다. 다시 근육을 보시죠. 턱선 부분에 있는 필라테스 머슬에 약 한 2줄 정도로 줄기어서 이렇게 쭉 보톡스를 놓게 되면 해당 부분에 좀 긴장된 근육이 좀 이완이 되겠죠. 그러면 마치 이렇게 일자로 됐던 턱선이 약간 이렇게 힘이 빠지기 때문에 턱선이 이렇게 명확하게 생기게 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 좀 입체감 있게 날렵하게 보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꼭 반드시 살이 찌지 않더라도 이중턱이 좀 많이 발달된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없애주면 얼굴이 조금 가름해지고 날렵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중턱은 거기 그 밑에, 피부 밑에 지방이 뭉쳐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없애는 방법은 한 여러 가지가 있죠. 가볍게는 울세라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가성비 좋은 시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해볼 수 있는 것은 브이올렛과 같은 주사로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아그네스를 바늘을 찔러서 직접 지방을 태울 수도 있고, 심하지 않은 경우는 울세라 정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도 지방을 줄여줘서 이런 이중턱 자체를 없으면 얼굴이 조금 가름해지고 명확해 보이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싼 울세라 써마지 없이 얼굴을 좀 이렇게 가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들이 하는 비싼 시술, 나도 해야 되나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얼굴 자체는 좋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샘이 비대하면 거기에 보톡스만 간단히 맞으면 될 것이고, 우리가 얼굴이 너무 체중이 많아서 얼굴이 이렇게 펑펑해진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비싼 수술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씩 교정해 나간다면 굳이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얼굴을 아주 젊고 날렵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아마 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조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본인의 상황에서는 어떤 게 맞는지 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유튜브 자주 들어올 수는 없지만 시간 내는 대로 들어와서 댓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